뭐냐면 이제 별의 진화는 끝났고 그러면 외계에 행성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말고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런 애들 말고 또 다른 행성계 있는지 없는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볼 거야 얘들아.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가 뭔지 잠깐 필기만.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일단 나한테 빛을 보내는, 나한테 소리를 보내는 물체 사이의 거리와는 무관한 거. 그게 도플러 효과인데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관측자와, 이건 나 얘기하는 거야. 관측자와 광원, 빛을 내는 물체. 얘네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효과래. 이게 뭐냐?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밑에 그림으로 한번 볼게. 요거 지워도 돼? 나와 물체 사이의 거리와 무관? 네. 줄게.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정지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다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여기 기차도 나한테 빵 하고 소리를 내고 있을 거야. 물론 아까 우리 얘기할 때는 빛을 내는 물체라고 했지만 사실 빛 말고 소리 얘네들도 다 전부 다 파장의 형태를 가지고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너네한테 지금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지금 전달돼서 너네 귀 속으로 들리는 거야. 근데 소리도 마찬가지고 빛도 그런 형태로 지금 너네한테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소리로 표현할게 얘들아. 기차가 가만히 멈춰서 빵 하고 울리고 있어. 그러면 그 소리는 나한테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소리가 전달이 된다고 해봐. 그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높은 곳 여기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지하고 빵 하고 있던 소리가 이런 파동의 형태로 나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 기차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접근한대. 가까워진대. 그러면 빵 하면서 나한테 가까워지는데 그 빵 할 때 그 소리는 이런 식의 파동을 내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가까워진대. 그러면 이 파동의 형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었던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나한테 가까워진대. 그럼 이 파동의 형태가 나한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맞을까? 맞아? 찌그러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렸던 이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질 거야. 파란색으로 그려야 돼. 파란색으로. 그러면 여기 파장 간격 한번 봐봐. 정지했을 때에 비해서 기차가 나한테 빵 하면서 접근할 때에는 파장이 짧아졌니? 길어졌니? 짧아졌죠. 짧아졌어. 여기 파장 짧아짐.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나한테 파란색 빛을 내보낸다는 얘기야. 아, 얘가 나한테 파란색 빛을 내보내고 있구나.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구나. 파란색 쪽으로 편이됐구나 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는 청색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색 편이. 이렇게 접근할 때 나한테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 그 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접근 속도라고 하는데 그때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빵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 그때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 기차가 나한테서 멀어진대. 그럼 이 파동의 형태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 맞아? 늘어지겠지? 그러면 빨간색으로 필기하세요. 이렇게 파장이 늘어질 거야. 그럼 정지했을 때에 비해서 얘들아 파장은 길어졌니? 짧아졌니? 길어졌어. 길어졌어. 파장 길어짐. 이렇게 나한테서 멀어지는 애들은, 나한테서 후퇴하는 애들은 빨간색의 빛을 내는구나,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적색 편이, 적색 쪽으로 편이 됐어요, 빨간색 빛을 내요 라고 해서 적색 편이.
그럼 이 기차가 나한테서 멀어지는 그 속도가 있겠지? 그걸 우리는 후퇴 속도라고 얘기할 거고 걔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나한테 접근할 땐 마이너스, 나한테 후퇴할 땐 플러스. 그래서 다시 보면 관측자와 광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는 빛으로 봤어 얘들아. 나는 소리로 설명하긴 했지만 빛이랑 똑같은 거야. 관측자와 광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때 그리고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봐. 가까워질 때 요거 얘기하는 거지? 접근할 때 그때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짧아진다. 그래서 여기 짧게 관측된다. 나랑 광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질 때 후퇴한다는 얘기지? 그때는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졌어. 여기 길게 관측된다. 아까 선생님이 도플러 효과는 나와 물체 사이의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하지만 가까워지는 현상, 멀어지는 현상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얼마나 가까이 나한테 붙어 있어? 요거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한테 접근하고 있어? 얼마나 나한테 멀어지고 있어? 후퇴하고 있어? 요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도플러 효과. 이해됐어?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도플러 효과를 여기 2번을 조금 지우고 여기 위에다가 2번이라고 쓸까? 필기부터 하고 설명할게 얘들아. 다 적었어? 설명해도 돼? 설명해? 네. 얘들아 봐봐. 방금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나한테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어? 얼마나 멀어지고 있어? 요거랑 관련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나한테 멀어지는 속도나 나한테 가까워지는 속도랑 관련 있는 게 도플러 효과였어.
근데 이 멀어지는 속도, 가까워지는 속도 요거를 멀어지는 건 나한테서 후퇴하는 거, 가까워지는 건 나한테 접근하는 거. 멀어지는 속도, 가까워지는 속도 요거를 시선 방향의 속도라고 이야기할 거야. 시선 방향의 속도라고 하는 건 나한테서 가까워지는 속도 혹은 나한테서 멀어지는 속도를 이야기해. 시선 방향의 속도랑 관련이 있는 게 도플러 효과. 결국엔 이거는 시선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선 속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얘들아. 접근할 때, 후퇴할 때. 이거 위에 썼던 거 그냥 똑같이 쓰는 거야. 접근할 때에는 마이너스, 후퇴할 때에는 플러스를 가진다고 했었어.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원래 어떤 빛이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반짝반짝 빛을 보내고 있었어. 그걸 내가 이거 뭐였지? 스펙트럼으로 봤더니 원래 파장의 위치가 여기를 나타내고 있었대. 그 별빛이 나한테 보내는 원래 파장이 딱 여기였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별이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다면 접근한다는 얘기지? 접근하고 있다면 파장이 파란색 쪽으로 갈까? 빨간색 쪽으로 갈까? 접근하고 있다면? 파란색. 파란색. 그래서 얘가 원래 파장이었는데 접근하고 있다면 그 별빛을 보내는 파장이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치우쳤을 거야. 그걸 우리는 청색 편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러면 그걸 도플러 효과로 봤을 때 얘가 접근하는 속도랑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접근 속도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봤더니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요거는 빛의 속도분의 V와 관련이 있습니다. 얘가 접근 속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V가 접근하는 시선 속도, 그러니까 접근 시선 속도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이 접근 시선 속도는 이 파장의 변화량과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비례하겠지. 얘 값이 크면 이 접근하는 시선 속도도 값이 크겠지. 맞아? 근데 만약에 얘 값이 작다면 이 접근하는 속도도 값이 작겠지. 맞지? 얘랑 얘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별빛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 그럼 걔는 나한테 빨간빛을 보낼까? 파란빛을 보낼까? 빨간빛. 그래서 원래 파장이었는데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별이었다면 걔는 이렇게 빨간색 빛을 나한테 보내고 있을 거야. 그럼 나한테는 적색 편이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그 별이 후퇴하는 속도를 구해보고 싶단 얘기야. 그 별이 얼마나 나한테서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이걸 구하고 싶단 얘기야. 그걸 구할 때에는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요 변화량, 얘는 빛의 속도분의 V, 후퇴하는 시선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후퇴하는 시선 속도, 후퇴 시선 속도를 구하고 싶어. 얘는 여기 파장 변화량과 비례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얘도 값이 큽니다. 얘가 값이 작을수록 얘도 값이 작습니다. 맞지? 네. 그게 여기 밑에 써 있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나한테 접근한대. 지금 여기 청색편이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접근할 때 천천히 접근하는 것보다 천천히 접근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요 시선 속도가 값이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천천히 접근하면? 작단 얘기야. 그것보다 빠르게 접근하면 이 V 값이 크단 얘기지? 이 V 값이 큰 것이 파장이 더 많이, 이 파장이 더 많이 변하겠지? 맞아? 더 많이 변한대. 접근할 때 파장이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파란색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 맞니? 그래서 파장이 더 많이 짧아진다 라고 쓴 거야.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나한테서 후퇴할 때야 요번엔. 그럼 빨간색 보면 되겠지? 후퇴할 때 천천히 접근하는 것보다 천천히 후퇴하는 것보다 빠르게 후퇴하는 것이, 빠르게 후퇴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크다는 얘기지? 그 값이 파장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파장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는 후퇴할 때 더 많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더 많이 길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이해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시선 속도가 크면 파장 변화가 크다. 시선 속도가 크면 파장 변화 크다. 시선 속도 크면 파장 변화 크다. 이 얘기하는 거. 그럼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만약에 이 별이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고 있대. 나한테 다가오고 있대. 그때 접근하는 속도가 10의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접근하는 시선 속도는 뭐라고 해야 할까? 10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대. 그럼 접근하는 시선 속도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까 접근할 때는 부호가 플러스라 그랬어? 마이너스라 그랬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이렇게 멀어진대. 이때 후퇴하는 속도가 10의 속도로 후퇴한대. 그럼 이때 후퇴 시선 속도 물어봤어. 후퇴하는 시선 속도는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10 플러스 10. 그치. 플러스 10이라고 해야 될 거야. 아까 선생님이 후퇴할 때에는 부호가 플러스, 접근할 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또 이렇게 별을 보고 있어. 이렇게 별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별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완전 이렇게 딱 직각 방향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네. 그럼 이때의 시선 속도는 몇일까 얘들아? 시선 속도는 뭐라고 해야 돼? 0. 그치. 0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얘는 이 별은 지금 나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나한테서 멀어지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선 속도는 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해되지? 그럼 만약에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한대. 나한테 멀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후퇴하는 시선 속도를 구해야 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얘를 우리 벡터 배웠니 너네? 아니요. 벡터 몰라? 어떻게 설 얘를 요렇게 쪼개. 얘와 얘의 합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시선 속도는 요렇게 되는 거야. 네? 다시. 이거 벡터를 안 배워서 선생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못 봤어. 나가지 마시오. 아니 나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시선 속도 이렇게 지금 방향이 움직이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을 때 얘의 시선 속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해하냐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위 아래 이렇게 쪼개. 얘와 얘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벡터 분해. 요거를 조금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안 배웠나? 아직은 안 배웠어? 그럼 얘들아 어쨌든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니까 별이 이렇게 있을 때 별은 어쨌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시선 속도는 결국 후퇴하는 시선 속도가 나오겠지 얘들아? 맞아? 후퇴하는 시선 속도가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별이 이렇게 온다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면 사각형 만들어라 그랬지? 사각형 만들면 요렇게 쪼개는 거니까 요게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요렇게 시선 속도. 맞니? 왜 위로는 안 가요? 위로는 0이잖아. 위로 가는 건 0이잖아. 시선 속도는 나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것만 가능. 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거, 얘는 위로 가는 거. 끝난 건가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문제에 나오면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때 얘들아 그럼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줄게. 우리 요거는 알고 있지? 그 1대 1대 루트 2 요건 알고 있지?
요게 루트 1대1,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일 때 여기는 항상 요 빗면보다 더 값이 작은 건 알고 있지?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10이었다면 요 후퇴하는 시선 속도는 10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작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네. 그러면 어쨌든 후퇴하는 시선 속도니까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플러스. 플러스가 나올 거고 10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끝.